블라디미르 푸틴과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 간의 비밀 회담이 오늘 모스크바에서 열렸습니다. 이는 정보기관으로부터의 정보가 전해진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50만 명의 러시아인을 동원하려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을 받는 이란이 중동에서 새로운 군사적 긴장 고조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크렘린에서 열릴 대규모 행사를 긴급히 취소합니다. 수백 명이 준비하던 그 행사를 취소하고 자신의 업무 일정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유는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 존 레드클리프의 깜짝 방문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에서의 협상이 끝난 후 CIA 국장 존 레드클리프가 탑승한 미국 군용기뿐만 아니라 그 뒤를 이어 같은 방향으로 또 다른 비행기가 리투아니아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특별비행대 항공기가 출발했는데 이 비행기는 항상 러시아 연방의 고위 관료들을 수송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CIA 국장 외에도 바티칸 대표가 모스크바에 도착해 협상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바로 이런 일이 최근 역사에서 한 번 이미 일어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11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이 시작되기 3달 전 또 다른 CIA 국장도 똑같은 군용기를 타고 모스크바에 도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8월 25일 역사가 거의 그대로 반복됩니다. 미국 군용기가 부누코보 공항에 착륙합니다. 푸틴은 모든 업무 일정을 변경하고 몇 시간 후 CIA 국장 존 레드클리프가 탑승한 비행기는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러시아 특별비행대의 수수께끼 같은 항공기가 이륙합니다. 그리고 이제 CIA 국장이 모스크바에 무엇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첫 번째 내부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칼리닝그라드 주변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나토 공군 훈련과 러시아가 유럽을 상대로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미국 정보기관의 정보와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모든 버전과 물론 역사적인 발언 그리고 평행선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시간대별로 차분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를 이야기해 봅시다.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날 때 이 정보가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독립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여러분의 기부나 유튜브 유료 스폰서 구독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방송 끝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넘어가죠. 자, 그럼 모든 것을 차근차근 살펴보고 먼저 미국 군용기가 모스크바를 방문한 사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CBS 뉴스의 기자 제니 콥스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 존 레드클리프가 화요일에 여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러시아 모스크바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나중에 이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크렘린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했고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아예 무슨 일인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군용기가 부누코보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미국 공군의 보잉 C-17 글로그마스터 3 군용 수송기가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그 항공기인데 그 경로는 저희가 이전 방송에서 이미 다뤘던 것입니다. 그 비행기는 일요일에 미국에서 출발해 먼저 리가에 도착했고 화요일에는 라트비아의 수도에서 바로 모스크바로 향했습니다. 플라이트레이더 24 서비스에 따르면 그 비행기는 아침에 부누코보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미국 항공기가 도착한 후 모스크바에서는 미국 외교관 번호판을 단 차량 행렬이 목격되었습니다. 크렘린의 반응은 여러 차원에서 대놓고 얼버무리는 시기였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크렘린이 부누코보에 도착한 미국 군용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백악관 대표들과의 만남은 계획되어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인들이 이 드미트리 페스코프를 계속 믿는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참고로 오늘 그는 동원은 절대, 정말 100% 계획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크렘린 프레 특파원 알렉산드르 유나셰프가 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오늘 미국 중앙정보국장의 방문이 예정된 가운데 화요일 자신의 업무 일정을 긴급히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날로 예정되어 있던 대규모 행사는 수백 명이 준비에 참여했지만 오늘 열릴 예정이던 그 행사는 개최를 불과 며칠 앞두고 연기되었습니다. 즉, 크렘린에서는 CIA 국장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모든 일정을 즉시 취소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소식통들은 존 레드클리프가 모스크바에 도착했다는 정보를 확인해줬고 바로 이 방문 때문에 블라디미르 푸틴이 오늘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레드클리프가 모스크바를 방문하기도 전에 이미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입니다. 엑시오스 통신에 따르면 워싱턴은 고위급 대표단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우크라이나 측에 통보했고 키예프의 대표단이 떠날 때까지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이 요청은 모스크바뿐만 아니라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러시아 북부 지역에도 적용됐습니다. 즉, 미국 공군 비행기의 전체 비행 경로에 해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엑시오스 통신에 따르면 미국 공군 비행기의 전체 비행 경로입니다. 분명히 우크라이나와 사전에 조율하여 고위 대표단의 키이우 방문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에 미리 통보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국인들이 노보로시스크를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것이 항상 지켜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왜 CIA 국장 존 레드클리프가 오늘 모스크바에 도착했을까요? 여기서는 각 버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매체가 인용한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칼리닝그라드 지역에서 동원 준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도 러시아 국방부의 인프라가 신병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식량과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지 점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는 동원 준비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수백만, 수억 루블의 예산을 할당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르메니아는 동원령을 피해 도망치는 러시아인들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칼리닝그라드 지역에서 러시아인들이 동원 인프라를 점검하는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네토에서는 바로 전날 칼리닝그라드를 중심으로 대규모 군사 항공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 유튜브 채널에 별도의 영상이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정보기관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북대서양 동맹의 결속력을 시험해 볼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레드클리프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바로 경고를 전달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 전 부국장 베스 세노는 이런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목적은 푸틴에게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으니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것도 중요한 점인데 이 일이 이란의 휴전과 중동 협상에 다른 누군가를 참여시키는 것과도 관련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언론은 자체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레드클리프의 방문 목적은 상호 러시아, 우크라이나 타격 모라토리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언론의 소련 복귀에 관한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미와 하르키우 지역에서의 휴전이 전반적인 긴장 완화의 첫 단계로 논의되었습니다. 영국 언론 더 II 페이퍼는 존 레드클리프의 방문을 수감자 교환 가능성과 연관짓고 있습니다. 미국 군용기가 이미 러시아에 도착한 적이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2025년 2월 블라디미르 푸틴이 석방에 동의했을 때였습니다. 60살의 학교 교사 마크 포겔이 마약 밀수 혐의로 러시아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CIA의 참여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에반 거시코비치와 해병대원 폴 윌런의 석방을 성사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별도로 자세한 분석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 정보기관, GRU, 허위정보, 우크라이나, 중동 문제를 전문으로 아는 미국 언론인 마이클 와이스의 분석입니다.
그는 이전에 CNN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현재 그는 데일리 비스트와 뉴라이언스 매거진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프리러시아 재단에서 특별조사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평가는 이렇게 들립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내기를 해야 한다면 저는 레드클리프가 모스크바에 온 이유는 러시아가 유럽과 나토를 상대로 추가로 도발할 경우 어떤 결과가 따를지 경고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겠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미국 정보기관의 정보와 관련이 있을 것이며 워싱턴은 이 정보를 폴란드, 발트 3국,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공유했습니다. 추정되는 GRU의 사보타주 작전이 증가하고 러시아 무인기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늘어난 상황에서입니다. спутников в Европе. 독일, 불가리아, 루마니아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인용 끝.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BAIS는 독일에서 폭발물이 실린 세 번째 무인기가 발견되었다고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무인기는 모두 러시아 정부기관이 8월 초 라이프치히 공항에 있던 우크라이나 군 수송기를 공격하려 했던 시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리아에서는 군수 공장들이 불탔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루마니아에서는 러시아 무인기가 며칠 밤 연속으로 침입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군수 공장이 불탔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최근 러시아인들이 유럽 전역에서 파괴 공작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BAC는 죄수 교환서를 명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죄수 교환을 위해 CIA 국장까지 모스크바에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게다가 레드클리프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친우크라이나적인 관리 중 한 명입니다. 특히 키예프가 장거리 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 책임자입니다. 즉, 여기에는 레드클리프가 모스크바에 와서 푸틴에게 만약 당신이 에스컬레이션을 시도한다면 그 점을 명심하라고 경고했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장거리 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추가 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 영토에 대한 이러한 공격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이스는 우리가 지금 이 주제를 다루는 이유인 그 역사적 유사점을 덧붙입니다. 즉,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의 평행선을 그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맥락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2021년에 빌 번스도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푸틴에게 경고하기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바이스에 따르면 오늘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및 항구에 대한 상호 공격 중단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미주와 하르키우주에서의 잠정적인 휴전이 전반적인 긴장 완화의 한 걸음으로 논의되었고 전쟁 전체의 종식 전망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즉, 이것은 현재 우크라이나 미디어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는 내부 정보와 일치합니다. 중앙정보국의 방문과 동시에 오늘 외교구도 전체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바티칸 대표가 러시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야만적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주교 폴 갈라오는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에서의 평화 달성 방안이 논의되었고 양측은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한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전 방송, 바로 어제 방송에서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바로 그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었습니다. 바티칸 대표 갤러어가 우크라이나, 유럽, 미국이 함께 마련한 평화 계획을 모스크바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계획이 라브로프와의 이 만남에서 논의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이 버전을 논의했고 제가 어제 이미 이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것이 확인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전 방송에서 이미 다뤘던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의 휴전 및 완충지대 계획과도 연결됩니다. 이 계획을 라브로프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죠. 라브로프에게. 바로 그 바티칸 중재자를 통해서였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에 가까운 소식통의 유출 정보도 등장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언론사 유크레인 컨텍스트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모스크바에서 비공개 협상 중에 논의된 일부 측면과 문제들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 측과 러시아 관리들 간에 그리 길지 않은 여러 차례의 대화에서 논의된 내용입니다. 이는 한동안 비밀리에 준비된 중요한 작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는 향후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기서 저는 추측합니다.
이건 내부 정보가 아니라 저는 추측합니다. 레드클리프가 실제로 푸틴에게 경고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봐. 만약 당신이 유럽을 상대로 전쟁을 더 확대한다면 우리는 확실히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히 제약을 풀 준비가 되어 있고 더 많은 무기를 넘기고 더 강력하고 대규모로 더러운 러시아인들에게 타격을 가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런 와일드베리시 창고에 대한 공격처럼 정유 공장에 대한 공격은 그냥 장난처럼 보일 것이다. 이 모든 이야기의 결말도 마찬가지로 예상치 못했고 더욱더 신비로움을 더해준다. 레드클리프의 비행기는 모스크바의 부누코보 공항을 모스크바 시간으로 약 18시 50분에 떠나 도착할 때와 같은 경로로 라트비아를 향해 이동했다. 그리고 그 직후 플라이트 레이더 24의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 특별비행대 소속 항공기도 이륙했다. 이 비행기는 바로 러시아 연방의 고위공직자 수송에 사용되는 바로 그 비행기다. 나중에 그 비행기는 레이더에서 사라졌고 어디로 누구와 함께 탑승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 역시 같은 방향으로 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전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2021년의 역사적 선례를 떠올릴 필요가 있다. 그때 2021년 11월에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CIA 국장 윌리엄 번스를 모스크바로 보냈다. 윌리엄 번스는 미국 고위 관리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끌었다. 2021년 11월 2일과 3일에 윌리엄 번스는 러시아 안전보장회의 서기 니콜라이 파트루셰프와 대외정보국 국장 세르게이 나리시킨을 만났다. 또한 직접 블라디미르 푸틴과도 대화를 나눴다. 그 방문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러시아군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미국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모스크바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것이었다. 윌리엄 번스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다. 그 당시 CIA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계획을 드러내는 탁월한 첩보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이 정보와 러시아 지도자와의 오랜 개인적 인연이 결합되어 그는 러시아의 의도가 매우 진지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조 바이든은 윌리엄 번스를 모스크바로 보내 미국이 알고 있는 정확한 정보를 직접 전달하며 대머리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경고하도록 했다. 번스에 따르면 푸틴의 반응은 인용하자면 전혀 사과하는 태도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확실히 공격할 생각이었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도 주목할 만하다. 바로 번스가 직접 러시아의 침공 준비에 대한 경고를 미국의 고위 관리들뿐만 아니라 유럽 동맹국들에게도 전달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에게도 직접 전달했다. 그 당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정말로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침공할 것이라는 점에 회의적이었다. 전면전이 시작되기 한 달 전에 번스는 젤렌스키에게 알렸다. 러시아가 키이우에 번개처럼 빠른 공격을 가해 중앙정부의 수뇌부를 제거하려 한다고 말했다. 푸틴의 목표는 그때 실패했다. 이는 부분적으로 CIA와 다른 정보기관들이 제공한 러시아 계획에 대한 사전 경고 덕분이었다. 전쟁이 한창일 때 번스는 젤렌스키에게 브리핑을 하기 위해 키이우를 정기적으로 비밀리에 방문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그를 존경받는 인물로 여겼다. 그가 2022년 1월에 러시아군이 안토노프 공항을 점령하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경고했기 때문이었다. 이 경고는 우크라이나가 공항 방어를 준비하고 러시아가 그곳에 자리 잡아 키이우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도움이 되었다. 전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다. 2025년 1월에 임명된 이후로 레드클리프 CIA 국장은 자신의 러시아인 동료이자 대외정보국장 세르게이 나리슈킨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해왔다. 결국 미국은 유럽 국가들에게 푸틴이 동원령을 준비하고 나토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경고했으며 미국 정보기관의 수장이 직접 모스크바로 날아갔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간과해서는 안 될 두 번째 부분도 있다. 바로 중동이다. 개인적으로 이 버전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염두에 둘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다.
미국은 모스크바에 미국과의 새로운 경제 전쟁 국면에서 테헤란과의 관계를 끊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는 2차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러시아, 즉 크렘린이 이란에 무기를 넘기는 것을 더욱 강하게 만류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버전은 러시아가 이미 나토 국가들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미국 정보기관이 푸틴이 훨씬 더 대규모 전쟁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하는 상황에서는 빛을 잇는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꼭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어떤 형태의 후원이나 유튜브 플랫폼에서의 스폰서십을 통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편하신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어떤 지원이든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